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 강좌입니다. 지난주까지 보내드렸던 역사의 교훈에 이어서 금주부터는 궁궐의 참모습을 통해서 궁궐 건축의 미학이라고 하는 테마로 궁궐의 건축 과정 그리고 궁궐 건축물의 유려한 아름다움과 그 상징을 찾아서 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궁궐은 조선 최고의 건축물로 모든 설계의 바탕에는 유교 사상과 유교적 통치 이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 설계와 장식, 문양 등 갖가지 건축적 요소들을 통해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 및 통치 이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학문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융합된 학문이기에 선비의 나라 조선의 모든 역사가 응집된 궁궐에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 예와 도리가 있고, 자연 친화적이어서 질서정연하며 과학적이어서 지혜로움이 넘쳐 흐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궁궐의 건축물에는 아름다운 선과 각 그리고 색으로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경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과 수목과 물길 등 전각의 배치와 조경을 통한 생활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 현세를 앞지르는 조선 장인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조경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궁궐의 뒤편에는 임금과 신하들이 심신을 단련하며 사색하고 정물을 구상하던 정원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원을 북원이라 하고 창덕궁과 창경운의 정원을 후원이라 했으며 경희궁과 경운궁의 정원을 상림원이라 부르는 등 궁궐 정원은 갖가지 수목과 누정 그리고 연지가 있어 궁궐의 구조가 자연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로부터 덕수궁을 근대 서울의 중심으로 구상한 26대 고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임금들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경운궁 그리고 경희궁을 짓고 수시로 확장해 도읍인 서울을 굴지의 궁궐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제의 궁궐 말사 정책을 이겨내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궁궐인 경복궁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양에
새로운 도읍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복궁 주변에 종묘와 사직을 세웠고 교육을 담당할 문묘인 성균관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경복궁을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권위와 나라의 채통을 바로잡기 위해 중건하였습니다. 태종 때 지어진 창덕궁은 가장 많은 임금이 머물렀던 궁궐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애초의 지형 위에 지어진 자연 친화적 궁궐입니다. 특히 창덕궁 정원인 후원은 언덕과 물길, 숲 등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그곳에 울창한 수목과 정자 그리고 연못 등 휴식 공간을 세워 아름다움을 더한 한국 전통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경궁은 성종이 세조의 왕비였던 할머니 정의왕후와 어머니 인수대비 등 3명의 대비를 위해 지은 궁궐입니다. 지형이 높고 낮음을 그대로 두고 거대한 안반도 살려서 자연적인 궁궐로 꾸몄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 그들에 의해 대부분의 정각들이 철거되는 순환을 겪었으며 그 자리에 동물원, 식물원 등이 세워지고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가득 찬 일본식 공원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놀이공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1986년에야 비로소 다시 궁궐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덕수궁의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었습니다. 원래 세조의 장손자인 월산대군이 어머니 인수대비를 모시고 살던 집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궁궐이 불타버려서 기거할 곳이 없는 선조가 이 집에 들어와 살았고 그의 아들 광해군도 이곳에서 왕위에 올랐지요. 광해군은 새로 지어진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에 경운궁이라는 궁궐을 지어주었고 이후 궁궐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희궁은 광해군이 선조의 5째 아들이며 자신의 이복동생인 정원군의 개인집이 왕의 기운이 서린다는 말을 듣고 이 집을 빼앗아 그 자리에 지은 궁궐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새로 지은 궁궐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조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궁궐 건축의 미학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